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69회차 디스크 2로 이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스크 2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디스크 1에서 저희가 먼저 본 게임을 설명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봤고, 근데 떠났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로치씨. 거의 둘이 손잡고 마실 갔다 온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동네 마실. 봄이니까요, 어쨌든. 네. 천천히 이렇게 동네 마실 하면서 다녔다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레트로 우정국이 꽤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트로 우정국을 인사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보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티 사냥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한 관계로 먼저 광고 타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탐험 중인 청탐꾼들의 소식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우정국. 저희 레트로 피플의 코어이자 핵심이자 떡상의 주역들인 청탐꾼분들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반갑게 맞이하는 시간이죠. 레트로 우정국 시간이 왔습니다. 작년도 회차에 하고 나서 지금 올해는 전혀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막상 이걸 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저희 지금 이거 비디오 대여점 연체료 마냥 쌓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콧물이 나오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잊어먹었다가 연체료 10,000원 넘게 나온 그 느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다행히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 연체료는 좀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많이 물어보셨나 봅니다. 예, 딱 물려가지고. 예.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무협지를 좋아하셨는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무협지는, 그런 거는 한 번 물리면 끝이 없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파티에서 본 거를 쭉 보니까 작년도 1월 27일 날 리비드 엔진님, 리비드라고 여기는 닉네임이 나왔는데 후원 얘기에서 저희가 답을 해드렸던 것까지는 저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죠. 그 이후의 이야기부터 쭉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 윤주서파님 거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 첫째 딸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병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티내지 않고 열심히 힘내고 있는 딸아이 윤서에게 작지만 소중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내셨던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먼저 언급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지금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잘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힘내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내부적으로 좀 미팅이 좀 길게 진행됐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이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오랫동안 탐험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보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죠. 그 밑에 댓글로 나인에이치 뉴스님께서도 치료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내용도 했고 저희 멤버인 카르마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좀 하셔서 피드백을 좀 드렸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언급이 좀 나왔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인에이치 뉴스님. 네, 크리스마스에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잘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별거 없었죠, 저희도. 예, 뭐 똑같죠. 저희 뭐 게임 마켓 더 있습니까? 네,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네. 다 하기도 좀 뭐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2단계로 다시 좀 격화가 된 상태긴 한데 이때 당시가 좀 굉장히 좀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때 사이버펑크의 내상을 입고 네 구석에 찌그려져 있어요. 예. 아 진짜 로치 씨가 술을 못 드시기 때문에 소주 그때 당시 깡소주가 방에 널브러져 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정도의 내상이었습니다. 깡콜라 하고 있었죠. 네, 깡콜라. 듣자 하니 캔콜라의 자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인이치 뉴스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요?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알람이 떠서 왔어요. 근황 토크. 리바이벌 하기, 흐흐. 네, 리바이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급선절하는 안내 누나. 예, 좀 까칠해요. 네, 많이 까칠합니다. 세 번째, 2부는 아니더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번째, 외출을 자제 부탁하는 카르마 씨. 뭐 요즘도 요즘입니다만 어쨌든 백신이 뭐 접종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그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던 분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채널 자체에서 활동하는 크루분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좀 심장이 복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일상이 됐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그분은 이제 별 이변이 없는 한 잘 풀릴 상황이 이제 다가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그아웃 기대 로그아웃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무난하게 잘 그냥 그랬죠. 네. 오락실에서 늘 보면 그 게임 스트라이커즈 1945라고 항상 헷갈리는 그 게임. 약간 교작 게임이긴 해요, 네. 이게. 스트라이커즈랑 스트라이크 마치 파라더 래퍼냐 파라파더 래퍼냐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버추어 스트라이커냐 버추얼 스트라이커냐 버추얼 그렇죠. 파이터냐 버추어 파이터냐 네. 내용이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친구 세턴으로 2탄을 엔딩을 본 것 같네요. 난이도는 쉬움으로. 그렇습니다. 쉬움은 사랑입니다. 쉬움이 진리죠. 3편까지는 몰랐네요. 3편이 등장했었고요. 최신 기종이 좀 나왔죠. 뭐 F16이라든지 뭐 스텔스기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디자인으로 좀 등장을 했었고 약간 현대를 배경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식작들이 아쉽네요. 당시의 이식작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완벽 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 만큼 그쵸. 그렇게 뭔가 좀 이식이 잘 됐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덜어 있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걸 기대하고 좀 했을 때 좀 아쉬움도 좀 있는 작품들이 있었죠. 저도 2탄 겨우 깼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도 눈이 아팠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이 아픕니다. 이거 말씀. 이거 진짜 뭐야? 이렇게 눈이 아주 깜빡깜빡합니다. 이어서는 로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카르마 씨, 나이를 의심하는 발언 50원 시대. 대체 언제죠, 그거? 80년대 아니에요, 거의? 이분은 80년대를 넘어서 70년대로 갈 수도 있어요. 와. 네, 이분은 마치 거의 갤러그 세대 아닌가요, 그럼? 유신 시대에서 등장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카르마 씨의 등본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2차나의 의심 발언, 거기다 시간여행자. 거의 백투더퓨처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대체 어디서 오셨는지 카르마 씨 듣고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증 좀 까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산으로 가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 이건 뮤뮤짱도 어디에다 있다 보니 해보신 듯. 오락실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에도 통하는 레퍼런스급이죠. 네. 일단은 버전이 뭐가 됐든 한 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디 도망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같이 어깨 꽉 잡고 가자. 기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보스도 기억이 없긴 하네요. 매력이 있던 보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이펙트가 있는 보스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약간 사람형 그런 게 잘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뭐 기체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배 막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라는 정도죠. 사실 보스 디자인 하면은 격투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횡스크롤 액션에서의 보스들이 좀 이렇게 인상이 좀 튀는 경우가 있죠.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94년도를 비유하니까 이제 킹오파 94를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루갈이라는 전설의 그쵸. 보스 디자인이 또 등장했었죠. SNK가 당시에 보스를 정말 잘 아니면 뽑았어요. 뭐 오로치라든지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잘 뽑았어요. 뭐 SNK에서 이제 보스 역대 디자인은 뭐 크라우저나 뭐 기스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들 보면
굉장히 매력 있게 잘 뽑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라킬에서 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어쨌든 이 게임은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락실 하나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2탄 나오고 나서 친구들이 간혹 복귀를 하는지 공략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제 주변에서도 이 슈팅 게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즈랑 라이덴. 아, 예. 예, 요 두 게임을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전 그 당시 1945 2탄도 탄막이라 생각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뭐 탄막 계열의 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탄막의 아버지죠. 뭐. 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요즘에 나오는 탄막 계열에 비해서는 좀 애교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게임도 눈께나 아팠습니다. 노치 씨의 적절한 비유, 살짝 발을 빼던 코인 국장님. 제가 대충 말씀을 다시 드리면 로치시고요. 네, 노치는 그 아이폰에. 저는 그럼 이제 노치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폰 유저로서. 알겠습니다. 네, 애플과 지금 굉장히 밀당을 하고 있는 노치 씨의 멘트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 멘트, 추억을 그리고 있는 레트로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청취자분들도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나이키니치 뉴스님 적정한 멘트 감사합니다. 이래서 참 저희가 뿌듯합니다. 네, 저희는 100만 대군 부럽지 않은 소수정예로 저희가 탐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번 나름 저도 알고 있는 PS1 아이핸드라고 쓰셨네요. 아이핸더 복사 CD로 해본 적이 있네요. 저도 당시에는 복사 CD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회가 돼서 정품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희 에센스 담당자분께 제가 인증샷으로 던지겠습니다. 아마 방송에 올라가는 시점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 멘트,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레트로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정리 잘 해주시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격리를 표합니다. 인간 강사가 참 많아요. 일타 강사님이 점점 늘고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이런 페이스면 수능을 다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코인국장님, 로뮤카 소환. 제가 소환한 거 아니고요. 이들이 알아서 짝짝꿍한 겁니다. 그때 2명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없어. 돌아와. 네, 저도 무조건 파워 아이템을 먹었죠. 야,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게임에. 그러니까요. 무조건 먹고 봐야 돼요, 일단은. 심지어 난이도 올라간지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세이브 축구할 때 골만이 넣어가지고 난이도 올라가는 거의 느낌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만요.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넣고 봐야지. 그렇죠. 먹고 봐야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슈팅 게임이나 뭐나 모든 게임들은 일단은 내가 생존 본능이 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게임 공략에 격분한 두 분. 격분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격분했죠? 그렇죠. 소위 말해 빡이 쳤다. 25번.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통신 연결음. 우체국에서 단말기가 있어서 심심할 때 가서 해볼 수도 있었는데. 당시 우체국에 단말기가 있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아는 형네서 항상 연결하는 음을 자주 들었던 편인지라. 굉장히 기억이 나죠. 26번째. 많이 퍼져 있어서 킬링타임 게임인 듯. 그렇습니다. 확실히 킬링타임 게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는 로치 씨가 다시 읽어주시죠. DDR 장판 정말 유명했죠. 하나씩은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합니다. 네, 정품이든 삐짜든. 저는 없었어요. 정말 그 방판이 미끌미끌한 재질도 있고 참 그 재질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판정이 그렇게 좋진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 센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코나미에서 발매했을 때 아마 나중 되면 어떤 것까지 등장하면 코나미 스타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문 제작 형태로 미리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아케이드 그대로 나왔던 스타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경량화 시켜가지고 그 발판 모양 그대로 해서 나왔던 것도 있었고 했을 거예요. 야, 그건 좀 탐났는데 그거를 과연 어디다 놔야 될지. 뭐 요즘 시대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집에다 아예 아케이드 게임을 갖다 놓으신 분들도 좀 덜어 있는 걸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더라고요. 야,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폭탄은 항상 아끼다가 똥 됐죠. 네, 저도 똥 됐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해보면 똥을 싸요, 제가. 그쵸. 네, 이걸 참 왜 아끼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요즘 이제 RPG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뭐 물약 이런 거 항상 아껴놓거든요. 금괴?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적들을 깨부수면은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 멘트. 오늘도 산으로 새고 있는 레트로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우, 전 역시 이건 잘 못하겠어요. 네, 이제 그거의 시그니처는 카르마 씨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다 생각 들고요. 그 전에 저도 살기 바빴죠라고 쓰셨는데. 뭐 요즘엔 시대가 다 살기 바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럴 때일수록 예나 지금이나. 네. 그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잠시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마냥 힐링 타임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접근성이 좋으나 파면 힘들죠. 이런 게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확실히 접근성이 좋은데 힘든 게임들. 네, 확실히. 이게 보여요? 네, 원래 이제 그 네이티브한 발음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게 보여요? 이거 했는데 이게 보여요. 작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는 킬링버스가 아니었나. 이게 보여요. 격투 게임과 슈팅 게임과 리듬 게임이 서로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이게 보이냐? 정말 재밌었습니다. 파워 중요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글로 적었지만 슈팅 게임의 폭탄은 항상 아끼죠. 벌써 에피소드 예약하는 카르마 씨. 무타다니 찾아봐야겠네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애인이나 그 아내분께서 없으실 때 네. 혼자 보시기 바라겠군요. 네. 예. 동감합니다. 네. 자, 이어서 동감합니다. 두 발보다 세 발이 좋죠. 확실히 그렇죠. 그게 참 옆에 달리는 기체들의 도움을 은근히 많이 받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좀 하네요. 자, 이어선 제가 또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번째. 로또버더는 카땡땡뱅크 26주 챌린지 해보세요. 제가 이거 도전했다가 개실패했습니다. 네. 은근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몇 주 적금, 몇 주 챌린지, 이런 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복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꽤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희가 재테크 방송으로 넘어가네요. 40번째, 추시팅 게임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41번째, 마계촌.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쵸. 마계촌 리저렉션이라고 발매가 됐는데, 이 게임도 알티사냥에서 잠깐 언급이 될 겁니다. 42번째, 연말에 맹추위가 온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다 맞았습니다. 네, 한방 크게 먹었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감기는 좀 잘 피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12월부터 제가 2월 말까지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감기 때문에. 그쵸. 진짜 걸렸다가 풀렸다 걸렸다 풀렸다. 저희가 방송이 뜸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네, 건강이 다들 굉장히 그때 적신호가 왔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도 덧글 보니 참 그러네요. 빠른 큐 기원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잘 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요. 이어서 두 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인H 뉴스님께서 그냥 친구가 컴퓨터 하는 거 보고 오락실에서 보기만 했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홍보 녹음실에서 어시 3년 정도 하고 교재 녹음하는 곳에서 1, 2개월 정도 다녔죠. 이게 다 이제 스트라이커즈 1945편이랑 포트리스 편에서 언급하셨는데, 포트리스는 확실히 많이 보신 분들도 덜어 계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당시에 이제 게임방에서는 전 국민의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어두침침한 게임 옆에 좀 밝아요. 그러니까 혼자. 꽤 밝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었다. 그쵸. 저도 포트리스는 뭐 게임방에서 했다기보다는 아는 형네서 하고 있길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제 한 번씩 건드려봤던. 지금도 초수의 실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기너죠. 네. 각 맞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음향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고급인지셨네요.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요. 1월 1일 날 윤주섭파님이 남기신 글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딸아이 윤서는 소아 림프모 구성 백혈병 진단받고 한 달간 초기 항암 치료를 실시 후 이제 한 곱이 넘기고 오늘 1차 퇴원을 하고 주말간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년간 격주 단위로 외래 진료 및 집중 항암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긴 치료가 되겠지만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걱정과 관심, 도움을 받아 잘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을 예정입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카르마님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댓글로 송관우님께서 윤주섭파님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분명 다 좋게 풀릴 겁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윤주섭파님 관련된 거는 이제 많은 청탐꾼 분들도 함께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월 5일과 2월 7일 날에 걸쳐서 송관우님이 별풍선을 무려
거의- 250개씩 500개를 이제 주셨습니다. 5만 원어치죠 거의 뭐. 아, 굉장히 이렇게 자꾸 저희를 뽐뿌를 주시는데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저희 탐험 자금을 이렇게 축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녹음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긴하게 잘 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월 11일 날 남겨주셨는데요. 모든 진행자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딸아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4차 항암 치료를 위한 입원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분들의 응원으로 딸아이는 항암 치료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주섭파님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잘 버티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언급드린 대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열심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월 13일 날 나인H 뉴스님께서 넥스트 스테이지 편 로그아웃 2020을 들으시고 깔끔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흥강으로서 저희의 지분을 잘 넓혀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린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라파라더 래퍼편 들으시고 2월 18일 날 쭉 남겨주신 거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언급드렸지만은 나인H 뉴스님께서도 보이시는 대로 복 줍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첫 에피소드인데 두 분뿐이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없네요. 예. 세 번째, 저도 그냥 보냈어요. 별거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타종식은 한참 전에 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뭐 이게 단순히 그냥 편견일 수도 있고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돼요. 단어가 특정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예. 아제특. 네, 아재의 특입니다. 뭔가 이게 아는 단어인데 이게 툭 안 나옵니다. 이럴 때가 좀 답답합니다. 감흥이 없는 거는 참 공감을 합니다. 네 번째, 분량이 아쉽네요. 파라파라더 래퍼 때 분량이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고 오늘 뭐 디스코원에서 전달해드렸던 재즈잭 래빗도 사실 뭐 분량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명만 됐어도 네. 4명만 있었더라면 마이크가 차는 게 이렇게 어렵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인스타 사진이 그거군요. 네. 파라파라더 래퍼가 잘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째, 최초의 리듬 게임이라. 그렇죠. 리듬 게임이라는 라벨이 붙고 등장한 첫 게임이었죠. 일곱 번째, 파라파더 래퍼 플스1 때 신기했던 게임. 해보신 분들이 적더라도 보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자체는 유명해가지고. 네. 주인공 이름이 파라파였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파라파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혀꼬이시거든요. 저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파라파라는 이름 자체가 좀 어렵네요. 네, 파라파입니다. 파라파라가 아니고요, 파라파입니다. 마치 그 경찰청 철창 싸는 쇠창차 싸는 네, 간장 공장 공장이요. 네, 강공장장이고. 네. 아홉 번째, 캐릭터들과 평면이 종이같이 나와서 신기했었죠. 그리고 찾아보니 로드니 앨럿 그린 블렛이더군요. 풀네임 등장했습니다. 길어. 감사합니다. 네. 길어. 이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이런 디자인의 이미지들을 작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어서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치라 게임이 진행이 안 되었지만 신기했어요. 사실 그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오히려 박치이신 분들이 이 게임을 좀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정 타이밍이 좀 느려요. 네, 그래서 그냥 판정 따라가야지. 네, 판정 따라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맞추시는 게 좀 맞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리듬 게임들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 찍는 분들 보면은 리듬 감으로 찍는다는 느낌보다는 판정선에 맞춘다는 느낌이 더 강해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같아요. 네, 막 두드려 패는 느낌이라. 한편으로는 이게 슈팅 게임하고 동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딱 그 지점 같아요. 타이밍 지점을 맞춰서 때린다. 그렇죠. 소니의 마스코트가 여럿이 있었죠. 뭐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많습니다. 뭐 라체덴 클랭크도 있고요, 파라파더도 있고요. 그다음 뭐 삐뽀사로도 있고, 삐뽀사로도 있고요. 뭐 토토인가요? 뭐 그런 고양이 같은 캐릭터도 있었고요.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네이션 드레이크도 그때 언급을 솔직히 했었고. 쓰다 버린 애들은 많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나나온샤 신기하네요. 나무위키에도 있네요. 네, 나나온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게임 중에서 좀 신박했던 게임이 뭐 비브리본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흑백 화면에 그냥 흰색으로 된 거친 이미지의 그런 토끼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게 오늘따라 토끼 캐릭터 얘기가 많이 등장하네요. 등장해서 나온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이 음악 게임이긴 하지만 제일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CD, 그러니까 음반이죠. 음반을 로드를 한 다음에 그
음반으로 갈아 껴서 재생을 시키면 그거에 맞게 뭐 파형이나 이런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는 형태의 음악 게임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좀 신박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따로 한번 또 스테이지를 마련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참 여러 가지를 좀 제작을 했었죠. 이어서요. 두 분이라 분량이 담담하게 보고 있는데 벌써 끝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프다. 저희가 분량이 참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팀 자체가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올 초에 이제 건강들이 다들 적신호가 한번 왔었던 상황인지라 조금 로우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복을 잘 해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뭐 저가가 있으면 고가가 있듯이 잠깐 또 바닥 찍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캐릭터도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뭐 게임 캐릭터 상품만 잘 팔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죠. 지금도 잘 팔릴 거예요 아마. 네. 16번째 닌자 거북이 비디오 테이프로 먼저 봤죠. 저도 비디오로 봤던 세대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마 TV로도 방영이 됐던 거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V로도 봤었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납니다. 시리즈를 몰라서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주변 캐릭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요. 잘 모릅니다. 파라파랑 그다음 뭐 타마네기, PJ 이 친구 DJ 하는 친구 그리고 뭐 다마네기 센세이 정도만 좀 알 법한. 예. 그리고 이제 원의 캐릭터들은 좀 익숙한데 이제 2 가면 이제 그 스테이지마다 뭐 토스트번 뭐 하는 양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합니다. 어렵죠. 네. 18번째. 엄마 아빠 1200원 주세요. 정영돈 씨. 네. 그때 이제 로치 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쌍욕을 시전하셨는데 이거를 편집자님께서 김미아 $1 요거로 이제 대처하셨더라고요. 온 가족의 게임의 그런 네. 수위에 맞게 네, 저희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절해야죠. 네. 엘니뇨, 랄니뇨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네 다행히 그 정도. 저희는 온 가족의 방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로치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선배 플스1으로 해본 기억이 있어요. 전 박치라 게임을 진행을 잘 못했어요. 플스1으로 돌려보면 화질은 어쩔 수 없죠. 옛날 TV 브라운관과 CRT 모니터만의 느낌이 있죠. 오래되신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더러 CRT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확실히 그 색감을 못 따라간다는 것도 있고. 그 CRT로 찍은 도트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색감제 요즘에 이제 그래서 모니터에 색감 재현율이라든지 색감 표현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가로 갈수록 디테일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가시는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리는 TV에 발끈하시는 코인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던 TV는 네, 삼성 바브 아주 조그만 TV였습니다. 돌리는 거 아니고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리는 TV는 제 나이 때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영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적은 있으나 아니 어딜 가시려고요? 본 적은 있으나 저중에 리모컨이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독립하고 나서 삼성 파브 40인치를 1년 할부로 샀죠. 역시 할부의 적은 소중합니다. 네. 네, 할부 인생이죠, 뭐. 그렇죠. 네, 저도 할부 인생이죠. 예. 네, 인생이 잘못됐어요. 네, 할부로 돌림 맞게 하는 거죠. 이럴 때 금융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판정의 비밀이 있군요. 땡튜브 가셔서 이제 파라파 올 S 클리어 뭐 이렇게 올 S 랭크 이런 거 쳐보시면은 난해한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셨네요. 땡튜브에서 쿨 판정으로 깨는 거 보니 정신없이 눌러야 되는군요. 대신 처음부터 올 쿨로 깨니 선생님들이 사라지더군요. 이게 2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아예 우주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땡튜브에서 쿨로 깨는 것보다 그냥 굿으로 깨는 게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적당하게 음악 즐기면서 하기는 참 좋은 그냥. 네, 그냥 적당히 즐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듣고 보니 음악 게임이 힙합이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좀 비줄긴 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힙합도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전 스타랑 워크래프트를 할 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아티스트 장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전 임진록도 못하고 커맨드 앤 컨커도 못해서. 커맨드 앤 컨커는 사실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커맨드 앤 컨커가 재밌었긴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맨드 앤 컨커보다 스타파라서 네. 애니메이션도 있었다고요? 발매를 했었고요. 요 근래도 아마 요 근래인지 근 2년 안에 또 스물하게 뭐가 나왔습니다. 파라파 그래요? 신작 애니메이션 나왔습니다. 땡튜브 가서 보시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의 선생님들이 좀 독특하죠. 담아내기 선생만큼은 못 따라갔죠. 네, 저는 마지막이 제일 싫었어요. 왜 한 번에 싹 나와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 그 공연하는 거 전에요. 화장실 가는 거. 네. 네. 약간 전통 아닌 전통이에요. 그 파라파 2 버전에서도 보면 그때도 이제 전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좀 신기하긴 했죠. PSP 에드온은 아쉽네요. 그쵸. 이 리믹스라는 게 좀 있으나 마나한 요소가 됐던 거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에게 파라파 더 래퍼는 땡튜브로 다시 본 느낌은 잘 만든 게임이지만 박지인 저에게는 소장하지 않을 게임이네요.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33. 이게 보여요? 이 정도 되면 로치 씨의 시그니처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요? 근데 저는 못 따라하겠네, 이거. 본인이 멘트를 창조하시고 본인이 멘트를 못 하시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정도 되면 나인의 지닉스님께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박지는 힘든 게임. 네. 취향을 좀 타는 장르라고. 많이 타죠, 좀. 네. 어쩔 수 없죠. 플스4로 티키타카. 그 플스에 대한 근황을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 네. 아, 잠을 좀 깨워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다. 뭔지 쓰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먼지 한번 털었습니다. 옆에 있는 3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4는 먼지 털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깔끔하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셨고요. 자, 이어서 디지몬 RPG 편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버전 잘 들었습니다. 사라져서 아쉽네요. 상황을 좀 설명을 여기서 좀 풀어드리면, 1월 말부터 진짜 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때. 컨디션들이 완전 적신호가 온 상태로 난항을 거듭하던 상태고, 또 분량까지도 되게 애매했던 상태라서, 이걸 막 이렇게 처리하기가 좀 모호했던 상태, 게다가 이제 또, 편집자님께서도 또 좀 애매하신 상태가 되다 보니까 허둥지둥했던 상황이었어요. 아, 심지어 그때 스케줄도 다 꼬여가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금 정체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이제 3월 말부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많이 꼬여 있어서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근데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가 걸린 상황이니까. 그렇고요. 알파 버전이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본편이 나왔으니까 네, 본편으로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제 좀 들려드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도 2명뿐이네요.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카르마 씨와 함께를 하셨죠. 참고로 이걸 한다 쳐더라도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당연히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얘기겠고요. 로치 씨 개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출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로치 씨가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셨네요. 2021년부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분율 상승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힘듦.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네, 사투를 같이 남아야지. 네. 두 분의 트라이 그리고 국장님 인터셉트.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살짝 인터셉트 했습니다. 얼마나 편집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지 후덜덜. 네. 그리고 이어서 밤샘 작업. 이때 당시가 진짜 덜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는 말씀드린 데 동일합니다. 이번 화가 하이테크 피플 다음 녹음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이테크 피플을 이제 카르마 씨와 로치 씨가 두 분이 녹음하셨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고 나시면, 텐션이 좀 떨어진 상태구나. 그럴 거예요. 네, 앞에 텐션이 아주 화려합니다. 가득가득 차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 보너스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먼저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묘밀장님, 목소리보다는 코인국자님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고 한번 찍으시렵니까? 광고요? 뭔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레트로 피플. 그거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나름 그냥 숟가락 얹은 상태이면 이 방송국 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훌려보낼지 몰라서 쉽게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 디지몬 RPG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비디오 게임으로 나온 일본판만 알았는데 아직도 PC에서 서비스 중이라는 후덜덜. 사실 진짜 디지몬 게임 하고 싶으면 그거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글화된 게 없어요. 반다이 남코에서 제작을 한 게임들이죠. 보면은 네, 반다이 남코가 그쵸. 이제 이 디지몬 RPG 판권을 갖고 디지몬에 관련된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러면 이 반다이 남코가 은근 이제 일본에서 큰 게 많죠. 나간다는 그 애니메이션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대단해요. 보면. 드래곤볼에 다 갖고 있죠. 네, 원피스에 원펀맨도 아마 이쪽에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원펀맨에 아니면 소울류, 블러드본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굉장한 회사입니다. 하여튼 캐릭터로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시대상으로는 전 감이 없네요.
저도 사실은 이 게임 나올 때 무렵이면 이 게임보다는 이제 다른 거라기 바빴고. 그쵸. 이 무렵에. 그나마 이제 아마 저희 세대에서 모험을 통해서 뭔가를 포획하고 전투를 하는 뭐 이런 형태면 그나마 본다면 이제 포켓몬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네. 포켓몬도 저는 사실은 많이 안 해본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시청층에서 약간 좀 뒤로 가야 있는 네, 시청층. 그거 아니면 이제 저희 때는 아무리 봐도 이제 미니카 세대죠. 네. 이제 그 블랙모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서 레이싱 팍 해서 나 받아라 나의 모터의 실력 다. 사실 이것도 좀 나 바퀴 다르거든요. 업그레이드 했어. 막 이런 느낌. 달려라 부메랑도 약간 우리는 챔피언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세대에 저희가 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어깨 꽉 걸고 갑시다. 어디 못 가요? 네. 가질 생각 마시길 바랍니다. 나인의 주니스님, 탈출하시기 어렵습니다. 자, 애니메이션도 어드벤처만 잠깐 채널 돌리다가 봐서 감흥이 없네요. 뭐 저도 본 기억은 납니다만 딱히 저도 감흥이 없는 편이라서 로치 씨는 좀 보신 거죠? 아, 전 세이버즈까지 다 갔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봤죠. 3D 격투 게임에는 버추어 파이터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버추어 파이터가 은근히 저희 탐험에서 약간 찬밥 왜 이러지? 쩌리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버추어 파이터도 저희가 지금 그 대상으로 올라가는 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가 워낙 좀 명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각 편마다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의외로 저 버추어 파이터는 저도 좀 했던 편이긴 한데 의외로 팀 내에서 버추어 파이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버추어 파이터파보다는 철권파가 좀 많았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2 때는 좀 셌죠. 2 때랑 3 때가 약간 이제 그 버파 전성기죠. 네, 버파 쪽으로도 좀 올라왔고 이게 4 쪽도 이제 4랑 5 쪽도 이제 좀 시장적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철권 같은 경우에 이제 철권 태그부터 거의 정리를 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3와 이제 태그가 거의 한번 팍 매겨준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확실히 버추어 파이터보다 철권이 좀 앞섰던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아니 그런 장난을 크크. 네, 뭔 장난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방송에 그때 참여를 한 적이 없어서. 16번째. 안 해봐서 적을 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기억하시고. 저도 이게 나갈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안 해봐서 표현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 말 너무 웃겼어요. 뭐 스태프분이나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다 같이 한 소리. 우리도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게 나갔다고요? 막 이렇게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거를 픽스할지 몰랐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뻘쭘합니다. 웹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디지몬 게임이 나왔더군요. 이게 참 뭐 편으로 따지거나 뭐 작품으로 따져도 꽤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쵸. 디지몬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건드려 본 적이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긴 한데 그쵸. 일본에서 꽤 돈이 되는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거든요. 2000년 초반까지는 포켓몬의 여파 때문에 이게 좀 그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인기를 좀 갔던 건 있어요. 아, 확실히. 그쵸.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피구왕 통키 완전 휩쓰니까 축구왕 슈터리가 갑자기 좀 뜬다든지 사실 연관이 전혀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제목으로 연관을 지어버리고. 뭐 주라기 월드컵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향으로 이렇게 이거를 반사이익을 얻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아주 아쉽긴 했어요. 뮤미짱 반가운 목소리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뮤미짱님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소환당해가지고 네, 좀 요청을 했습니다. 녹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네, 갑자기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실 생각하지 네. 마시고. 저희 이제 탐험꾼들도 그렇지만 이 방송에 지금 함께 조인해서 탐험을 하고 있는 모든 청탐꾼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지금 장에 물렸습니다. 여기 거의 주식방이거든요. 네, 저희는 어깨 꽉 걸고 지금 지금 모진 바람과 지금 비바람을 뚫고 저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몬은 좀 정감이 안 간다고 할까요? 애니메이션은 채널 돌리다가 간혹 봤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 디지몬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포켓몬이 그나마 이제 피카츄라는 당대 근데 뭐 라이츠도 있고요. 아, 이게 좀 그래도 90년대생까지 내려와야 포켓몬 디지몬 열심히 본 세더라.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보긴 봤습니다만 정감은 안 간다. 저희보다 뭐 나인에치 뉴스님께서도 그렇겠지만 뭐 저희보다 형님 누님들끼리 더 계실 거니까 이 정도까지 코멘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녹음하신다고 수고하시고 편집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방송 지연 멘트를 급하게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네요. 네. 이제는 디스코드, 스카이프, 줌 등으로 녹음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플랫폼으로 그렇죠.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얘기도 좀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게 시간대가 안 맞고 그쵸. 각자의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이걸 시도할 엄두가 좀 안 난다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그 질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화상으로 통하는 게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베이스로 녹음을 하시는 팀들도 있고 뭐 계시는 방송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장비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아마 오디오 쪽에서 음향 쪽에 계셨던 나인에이지스 님도 아마 충분히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를 좀 예상을 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들도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좀 이 이슈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쵸.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송가루님께서 다시 한 번 더 250개를 쏘아주시면서 건강히 돌아오십시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거듭말 쓰지만 저희가 언젠가 이렇게 과분한 사연을 네.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미 너무 과분한데. 어떻게든 돌려드리겠다. 네, 보답을 하겠다. 근데 더 안 주셔도 되니까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송관호님도 잠깐 이제 저희가 멘트를 안 했다고 생각해서 살짝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예. 지나가시겠지만 송관호님 저희한테 물리신 겁니다. 어깨 꽉 잡고 계시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저희가 가고 있다. 손수주야 거의 서로 수갑차고 네, 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깨를 꽉 메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나무 막대기로 이제 걸려 있다. 야, 다 이렇게 후원은 됐으니까. 후원보다는 탐험이다. 네. 같이 가시자. 주시는 거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탈출할 생각 마셔라. 언제든 손절할 수 없다.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많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남겨드린 건 제가 좀 살짝 빠르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시물상으로 보니까 작년도 12월 23일자에 레트로 페이지에 올라왔던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때 데모 파일을 제가 올렸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나인에이치 뉴스님께서 떡밥부터 먼저 푸시는군요. 잘 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멘붕의 현장 몽크의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의 이미지에서도 나인에이치 뉴스님께서 그래도 2단계로 낮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듯 이라고 하는데 낮춰줘서 좋긴 한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1월 28일 날 저희가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남겨주실 때는 드디어 오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파라파라 더 래퍼 이미지에는 박수와 함께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잘 읽어보니까 소리 질러라고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버전 올라왔을 때 박수를 남겨주셨고 이어서 마스터 파일 이미지에는 자자 다음 편을 향한 불을 지펴보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세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차근차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뜸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저희들과 함께 탐험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송관우님, 나인에이치 뉴스님, 그리고 리비드 엔지님, 요즘에는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윤지섭파님까지. 여기에 시겔 제로제로님 요즘에 좀 뜸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어깨를 꽉 걸치고 함께 가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죠. 이 이외에도,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분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레트로 우정국이었습니다. 레트로 탐험꾼들이 주목하는 다양한 레트로 게임 소식들 중 엄선하여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봅니다. 레트로 뉴스타임 RT 사냥. 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RT 사냥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RT 사냥은 한 가지를 선정해서 전달해드리는데 좀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때는 또 복합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오프닝 멘트도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지 로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쏟아지는 고전 IP들의 재탕 과연 이대로 계속 좋은가?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고전 IP들, 아주 유명한 IP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라면은 요 근래 블리즈콘에서 발표했던 디아블로2
발매가 된다고 발표가 돼서 공개가 됐고요. 수집형 RPG라는 스타일의 게임으로는 뭐 한 번쯤 봤던 스타일들은 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작의 스타일대로 나오는 형태의 뭐 후속작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봤던 거는 그 닌자 거북이의 속편이라고 나오는 2D 플랫포머 형태의 게임이 나오긴 하는데, 느낌은 거의 이제 닌자 거북이 1과 2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서 좀 나오는 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건 좀 뭐 리메이크라고 봐야 되나, 신작이라고 봐야 되나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근데 제작진들도 그 아케이드 플랫폼으로 나왔던 닌자 거북이 버전의 베이스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기서 봤던 느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마계촌 리저렉션. 네, 얼마 전에 또 신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고전 IP들이 등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형태가 됐든 리메이크가 됐든 뭐 리마스터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장르 형태가 됐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좋을까라는 형태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씨는 요 근래 나왔던 고전 IP 게임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삼국지 전략판이라고 나왔다길래 한번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어요. 저는 모바일로 나온 삼국지는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확실히. 뭐 요 근래 삼국지 게임으로 PC로 나온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져서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건들려고 하면 그걸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모바일 쪽으로 나온 거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뭔가를 자꾸 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쵸. 네.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봐야 되나요? 약간 좀, 특히 저는 그 심하다고 느꼈던 게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아. 대항해 시대도 모바일이 나왔었나 그랬는데. 맞아요. 이럴 거면 본편이나 좀 챙기지. 대항해 시대가 이제 5편인가요? 6편인가요? 시리즈가. 뭐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도 또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딱히 뭐 대단하게 나온다는 뭐 느낌도 없고. 참. 걱정이 됩니다. 약간 코에이가 요즘에 이제 삼국지나 그런 건 몰라도 뭐 풍화설월이니 뭐 이런 걸로 급전은 좀 땡겼거든요. 이런 낼만도 한데 좀 신경 좀 쓰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잘 나오던 내용이 워프돼서 많이 놀라셨죠? 편집 검수를 하면서 생각보다 부실하게 녹음되었다는 코국장의 판단으로 과감하게 밥상을 뒤집기로 했다는 풍문입니다. 단, 해당 주제는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녹음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하니 새롭게 정리된 것으로 다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마무리 인사 전에 채널 광고를 잠깐 듣고 가실게요.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 사롱으로 검색하세요. 자,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2로 69번째 스테이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본편보다 이게 편집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기네요. 이래서 저희가 디스크2로 오늘 빼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좀 드려볼까요? 꼭 다음엔 4명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어림없습니다. 진짜. 당분간 어림없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4월 달부터는 뮤뮤 씨가 합류하는 거는 가능하겠으나 카르마 씨는 아마도 상반기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카르마 씨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먼저 닥친 일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뭐 인생이 뭐 다 그렇듯이 저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하다 보니, 또 게다가 둘이 하다 보니 조금 재미는 감소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또 이런 시간이 있고 저런 시간이 있는 만큼 또 다음에는 또 꿀재미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꿀잼을 저희가 찾아가야죠. 그러니까요. 또 저희도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항상 생활방역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와 일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0번째 스테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5월 6일 저녁 업로드 예정입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 Sharpie